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대통령실의 해명들, 어떤 누가 이들의 말을 믿어줄까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는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실 관저 불법 준공은 과히 아방궁을 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선 증축공사는 대체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사치의 여왕이라 불리는 필리핀의 이멜다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최초 대통령 관저 비용을 41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12억 2천으로 조정하고 무려 3배를 뻥튀기에 준공하는 과정은 어떻게 사적 공간을 관저 내에 이렇게 증설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그곳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드레스룸에 사우나실, 거기에 미러룸으로 불리는 거울방, 즉 공주방까지 만들어졌다는 찌라시까지 나돌 정도였는데 전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에서 제기한 관저 내 김건희 전용 호화시설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알림을 통해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근거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내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에 이어 김건희 전용 호화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실제 육참 공간에서 예비장관 공간으로 이전 과정은 감사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뺐다고 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 핑계를 대고 감사를 안 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감사 회의록에는 김건희가 어떻게 관저를 옮기게 되었고 사우나, 드레스룸은 물론이고 사적인 공간에 온 국민이 염장실을 호화시설을 만들었다고도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부분 제가 지금 관저 사적인 공간에 네. 온 그 내용을 알면 온 국민을 염장지를 호화시설이 있었다. 이런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희 감사 보고서에 예. 저희 감사 보고서는 다 공개돼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그런 내용 회의록에요. 회의록이에요.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규모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도저히 김건희가 지시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공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있는 그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다 써 그 있고요. 감사 결과서 그러면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회의록과 똑같으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에 회의를 통해서 물론 각각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걸 저희들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결을 모아준 걸로 해서 됐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을 염장지를 사적인 공간에 온 국민을 염장지를 시설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모른다 하세요. 오늘도 김건희, 어제도 김건희.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런데 그 김건희 관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드레스룸, 사우나, 왜 그걸 관저에다 만듭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 아닙니까? 저기 1, 2, 3, 4, 5 저희가 새로 지어진 거예요. 공수처장님, 네. 리모델링 업체는 증축 보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없어요. 이번엔 알아두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증축 보강할 수 없는 21g짜리 21g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업체가, 그 업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후원한 업체예요. 그 업체가 저 관저에 리모델링하러 들어가서 증축, 개축, 보강을 한 거예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그 업체는 제주도에 있어서 올라오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1. 드레스룸, 2. 사우나 시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에 가서 왜 사우나 시설을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듭니까? 그것도 바깥에다가 거대하게.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는 3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다른 방 3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럼 감사위원 의견서는 봤어요? 감사위원 의견서요? 네. 조은석 어제 의원, 말했던 조은석 의원 의견서 봤어요? 뭐 쭉 한 바퀴 돌렸으니까 저도 뭐 봤어요? 했습니다. 예. 봤으면 거기에 또 하나의 방이 뭡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뭐 그 용도를 갖다가 지칭한 그런 의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뭐 이 증축 관련 또 감사 범위 관련 뭐 여러 가지 본인이 1, 2 생각하는 예. 사우나 드레스룸도 황당무계예요. 아니 뭘 얼마나 호화롭게 살으려고 외교관 장관의 관저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다 사우나를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들고 아방국입니까? 거기에 또 하나 룸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관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용도를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건물 자체가 중개축 보강을 감사하러 가서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감사한 겁니까? 그 증축이 제대로 돼 감사원장이 있는지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이게 감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역사가 보고 있으니 내놓으세요. 서영교 의원도 관저 1번 방은 드레스룸, 2번 방은 사우나 시설이라며 3번 방에는 뭐가 있냐고 물었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저희가 감사 결과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호화시설이라고 주장하는 3번 방은 관저 이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화분 등을 보관해오던 유리온실이라며 아울러 드레스룸도 기존 청와대 관저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과 비교할 때 규모가 훨씬 작으며 사우나는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다만 대통령실 및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각급 국가중요시설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및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레스룸이, 사우나가, 거울방이 중요 국가시설입니까? 나라가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어떤 누가 국민 열세로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 이걸 두고 볼까요? 절반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사용하겠다고 35억 7천만 원을 들여 대통령 관저를 증축하고 준공시킨 대통령실이 제정신입니까? 더욱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불법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정상이 하나도 없는 비정상 정권,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이제는 헷갈릴 지경인데요. 이 정권이 끝나는 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감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내용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종합국감에서 나온 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 장면인데요. 당시 현장 공사 감독자가 출석해 준공검사 없이 준공을 했다는 진술을 하는 등 불법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관저공사의 책임자인 정부청사 관리본부 권준영 노사 후생과장의 증언이었는데요. 대통령 관저 불법 준공 사실을 아는데 말씀을 못 드린다는 장면이었습니다. 불법인데 말을 못하겠다고요? 이 놀라운 장면을 함께 보시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관저공사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업체를 인수위 TF에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천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 일에 관여 안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뒤에 계시면 혹시 추천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관저는 없습니까? 관저는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의 설계 감리의 경우에 행안부 추천 협의 방식으로 결정하라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일에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 본부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으시죠, 본부장님? 제가 방금 과장님께 질의했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행안부 추천 협의 방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무실처럼 관저공사도 그렇게 하는 아닙니까? 관저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닙니까?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아니 행안부에서 좋습니다. 뭐 두 분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21g이 관저 공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셨습니까? 당시에요. 저는 21g을 과장님 생각을 예 아니오로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양해해 제-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하기는 제가 계약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당 실무를 하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그 일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21g이 인테리어 업체인데 관절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몰랐습니까 그때? 실내 건축업 제가 확인한 것은 실내 건축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인테리어 관련 계약을 행안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관저 개보수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그 공사를 담당하기 어려운 업체죠. 그거 몰랐어요, 과장님? 당시에 그걸 몰랐다고요?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 21g이 가져온 41억 가까이 소요되는 계약서, 견적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5월 20일 경매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계약이 5월 25일 있었죠. 맞죠? 인테리어 공사가 주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 관계상 양해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계약이 5월 25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0일에 과장님은 40억짜리 견적서와 즉 계약서를 받아봤다고 방금 증언을 하셨어요. 그 40억짜리에는 인테리어 이외의 공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과장님? 계약 이전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받은 도면과 아니 내역서가 본인이 아니라 금액으로만 봐도 과장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인테리어와 관련된 금액은 12억이고요. 41억이라는 건 인테리어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틀렸나요, 과장님? 말씀 맞지만 저는 그 내역서를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합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25일 날 계약을 5월 25일 날 계약을 하고 그 전에 견적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를 봤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역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만 가지고 당초에 12억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41억짜리 견적서를 받아놓고 야 이건 안 되겠다. 21g으로 41억짜리 공사를 못한다 라고 해서 12억짜리로 맞춘 거네요. 41억을 12억에 맞춘 게 아니라요. 내역서 자체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내역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12억짜리 인테리어 공사만 하자라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PPT 띄워보세요. 보시면요. 결국 3배나 뻥튀기 돼서 준공대에서 35억까지 지출이 됐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애초에 41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왔는데 12억짜리로 맞추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얼마가 들었습니까? 35억이 들었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41억짜리가 12억이 되고 다시 35억이 되는 이런 계약을 청사관리단에서 근무하시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 이런 형식의 계약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그 사안입니다. 일종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과장님을 제가 타박하거나 탓을 하겠다고 말씀 모두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로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권주정 증인에게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서상에 보니까 공사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 직접 와서 살펴보고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호처가 왔으니까 외부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실내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했었다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갔을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누군가 왔기 때문에 좀 들어가 있어라고 해서 이제 실외에 보이지 않고 내부에 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설계가 바뀌어서 공사했던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만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김건희 여사 요구 때문은 아니었는지 혹시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해놓은 공사를 뜯고 다시 한 것은 보셨죠? 네,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 아주 큰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게 기록관에도 없고 현장에서 서류를 전부 다 분쇄해서 없애버리셨죠? 보안이란 이유로? 시공사에서 만든 서류는 나갈 때 보안 때문에 삭제하고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보고서 29페이지에 22년 5월 중순 확인한 도면에 증축부가 그려져 있어서 21g의 면허는 수행할 수 없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비서실의 공사 감독자가 지금 과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니까 21g의 원담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해서 사실은 과장님이 비서실의 감독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행정안전부 간부가 아니라 이제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셨던 건데 본인의 컨트롤 밖에 21g의 원담을 데려다 공사를 시킨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확인하셨는데 아까 원담은 21g에서 서류 제출하고 말았다 그러던데. 그건 감사 보고서에서 있듯이 그 내부 의견을 모아서 그 21g에다가 일단 그 시급성 때문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는데 자 보시면 공사 관련 전문가로서 계약 전 공사의 그 위법성, 무면허 증축 공사는 안 된다라는 보고를 김호진 전 비서관에게 반복적으로 하셨죠?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분야별로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김호진 비서관은 어떻게 대응하시던가요? 내부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12억 공사까지 인테리어를 내가 받아줄 수 있어서 잡았는 건데 나중에 액수가 늘어나는 과정과 막 증축이 포함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은 지금 과장님이 원하셨던 과정은 아니시잖아요. 일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예산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고서에 보면 이 증인이 업무의 부담이 심해서 현장에 자주 오지도 못했고 업체 검증도 못했다고 토로를 하셨던데 이게 지금 김호진 비서관이 좀 전횡을 휘둘렀기, 뭐 전횡이라는 표현을 쓰면 과장님 좀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어쨌건 김호진 비서관이 주도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신 거였던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 조직이다 보니까 인력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현장에 자주 가지 못했다는 것은 현장에 대한 제어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현장에서 빠지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공사 관련해서 제가 그 7, 8건을 공사를 동시에 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갈 시간이 여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감사원에 이야기한 겁니다. 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인정하시나요? 네. 불법이 발생했지만 부득이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제가 과장님 입장을 이해하면 맞을까요? 그 당시 저나 그 관여했던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저질러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준공 도면도 없다든지 공사가 엉망진창이었던 건 인정하시는 거죠? 준공 도면은 있습니다. 그 일부 그 감사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은 관계와 다른 준공 도면으로 준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감사원의 입장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건 준공 검사 당시에 실제 공사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도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도면을 정리해서 받았습니다. 그 도면은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21g하고 최초에 12억짜리 계약서를 체결한 건 증축을 빼고 했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주택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리모델링 할 때 안방 따로, 화장실 따로, 거실 따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예. 방금 관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라는 건 전체를 다 하지, 그러면 21g이 안방만 하고 합법업체인 원담을 데려와서 나머지를 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원담은 그 증축분에 대한 거는 건축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투입된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따로따로 할 수 있겠어요? 인테리어나 증축이나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준공검사를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 현장 갔습니까? 준공검사 때? 준공검사 당일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고. 그리고 준공도면 언제 만들었습니까? 추석 이후에 받았습니다. 자, 준공은 언제 했는데요? 8월에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를 밝혀주시고, 준공은 날짜를 떨어뜨리는 건 8월인데 도면은 9월달에 만든 건 그게 합법입니까? 원래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준공 검사를 받고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해야 되지만 준공일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준공 검사 때
당시에 현장에 행안부 과장이 안 나갔죠. 네, 안 나갔습니다. 자,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왜 안 나가요? 잘못하셨잖아요. 그 전에 점검을 했었고 그렇게 받는 게 맞아요? 준공 다음이 추석이라 그 근로자들 인건비 지급이 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준공검사 약식으로 하고 바로 그 근로자 인건비 지급했습니다. 자, 과장님. 네, 대통령실에 관저를 공사하는데 노동자들 임금을 빨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믿깁니까? 상식적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도껏 하셔야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사를 완료해놓고 2달 동안 안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데 저는 그 이후로 공사가 엉망이어가지고 재공사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9월 2일 이후로는 그쪽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는 준공 현장에 이 현장과 대비되는 준공도서 도면이 이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감사 보고서에 있듯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빨리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원천적으로 맞출 수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금 그 과장은 소위 말해서 현장에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에 그 준공 도서하고도 맞지 않는 현장을 준공 처리해 준다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그 사유가 적절한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김성희 의원님. 네, 그 시공하다가 공사가 추가된 게 맞죠? 그래서 시공하다 설계한 거잖아요. 시공하면서 설계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하다가 증축해야 되겠나가 나중에 결정된 거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증축과 인테리어를 다 하기로 했는데 21g이 한다 그래서 막으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준공검사 당시에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한 도면이 없었다라고 지금 감사원 때는 그렇게 인터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실제 도면을 나중에 받았다고 지금 증언하셨잖아요. 네, 네. 감사원 감사 이후에 도면을 받으신 겁니까? 감사 이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왜 감사원 보고서에는 실제 준공 도면이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도 준공검사 당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반영한? 네, 근데 맞습니다. 직접 준공검사 현장도 안 가셨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됐지만 설계자가 감리자였고 아니 그 서류들은 지금 제 현장에 다 폐기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그 시공회사의 문서만 폐기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그 도면은 어디에서 보관 중입니까? 지금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 위원장이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공 검사를 할 때는 그 준공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보완된 이 도면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 이 도면과 사후적으로 보완된 그 도면의 차이가 어떤 거였냐고요. 사후적으로 보완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그 당시에 덜 그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려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도면 없이 지금 도면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고 공사하고 나서 도면을 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공하고 나서 보완 공사된 부분을 반영한 도면을 그러니까 정확하니 도면이 시 공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도면이 보완됐다 이야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 이 도면이 현장과 달랐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 도면이 보완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무슨 뜻을 이야기해요? 준공정이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소소하게 보완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도면을 소소하게라고 한 내용이 뭐예요? 본인의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소소하게 보완된 내용이 뭐예요? 뭐 등기구라든가 등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등등으로 이야기 설명드리기는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말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국가 보안 사항으로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어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야기를 못하냐고요? 등기구나 그 배수관로 막힌 부분을 새로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